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한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영고등학교 학생이고요. 네, 한국사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프린트를 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프린트, 그러니까 읽는다는 느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영고 학생은 이 프린트를 보고 그냥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첫 번째 장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이라 여기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주신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중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여기 첫 번째 줄. 전쟁 중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에서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더 많이 길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본이 승전국으로 참여했다는 게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 밑에를 보시죠.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원칙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있죠. 이게 뭐냐면 3.1 운동과도 연결이 돼요. 그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밑에서 좀 더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 조직, 이건 밑에서 또 한번 알려드릴 거고, 베르사유 체제, 이제 소련, 세주국의 소련 수립은 다 알고 있죠.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네,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패전국의 식민지를 모두 다 해방시켜주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패전국에만 되는데 일본이 아까 말했듯이 승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1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3.1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나중에 3.1 운동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하셨는데요. 시험에 꼭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레닌이 조직한 국제적 공산당 조직인데 여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많이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냥 읽어보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네, 프린트 5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무단 통치를 드디어 배우게 되죠. 그 무단 통치와 이제 무단 통치는 비교하면서 이제 보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비교하면서 아마 시험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치 부분부터 보도록 하지요. 네. 여기 조선 총독부 설치했는데 조선 총독부는 이제 식민 통치 기관입니다. 이제 중앙고사에서 배웠듯이 여기는 차관 정치를 했었고요. 중추원은 이제 친일파 자문, 즉 친일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중추원은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고려 시대 때도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는 일이 계속 다르니까 이번에는 친일파 자문으로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전에부터 중초는 계속 나왔었는데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단 통치였죠. 무단 통치 어떤 개념이 헌병 경찰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 그 헌병 경찰들의 권력이 되게 셌는데요. 예, 조선 태형령 직결 처분 권한 부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선 태형령, 태형 말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약한 처분인데요. 그냥 때리는 게 가장 처분이고 직결 처분 권한이 왜 좋으냐면 무슨 얘가 못생겼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30년을 때려박을 수 있고 사형을 때려박을 수 있는데 그걸 직결로 자신 마음대로 직결 처분 권한이 겨우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압 조건 이게 당연히 형성됐겠죠. 못생겼으면 사형이네.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관리와 이제 그다음에 또 위압감 분위기 형성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관리와 교원도 칼 휴대와 제복 착용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은 몽둥이만 들고 있어도 무서워 뒤지겠는데 칼까지 차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끔찍하죠. 그다음에 출판, 언론, 결사의 기본권 제한. 그러니까 막 책을 막 내고 그다음에 뭐 신문 내고 그런 것도 되게 제한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무단통치 때 제1차 조선교육령이 내리는데 이제 한국인에게 고등교육 기회 X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국인을 바보로 만들겠다. 이게 민족 우민화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인을 바보로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연합은 일본과 또 차별적 그 교육을 받았는데요. 일본은 막 6년 배우는데 조선인은 막 4년밖에 안 배우고 그러는 거죠. 막 학교도 적고 뒤에는 뭐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경제입니다.
문화 통치 때도 경제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토지조사 사업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누구 땅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땅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세금 걷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세금 걷기 이제 토지를 막 조사해서 막 신고주의 방식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누구 땅인지 알 수 있게 해서 세금을 참 편하게 걷겠다.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겠다. 좋게 들리죠.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신고를 잘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신고 자체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고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땅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그래서 일본과 동양척식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쌀이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팔린 그 땅을 일본인들이 사가지고 이제 일본의 이주가 급증하게 된 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밑에서 더 자세히 들어갈 거고요. 네, 회사령 허가제는요. 그러니까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허락을 안 해줬죠. 그래서 회사 민족 자본 형성에 방해되었고 일본의 회사 설립도 한국인의 이제 회사 설립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뒤에 거는 뭐 읽어보시고 산일령, 엄령호 등 발표 뭐 읽어보시고 전매 사업은 뭐 뜻이 이 전매라는 게 독점 판매라는 뜻입니다. 담배, 인사소금 등을 독점 판매했다 일본이. 사회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이제 목적, 이제 문제점은 웬만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셨으니 제 거는 안 보고 그냥 자신 포인트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 3.1운동의 계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3.1운동의 계기 나중에 네, 또 나올 테지만 3.1운동이 계기가 됐다. 3.1운동이 막 되게 큰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한테 좀 잘해주는 척 해야겠다 하는 게 한 게 문화통치입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표명했다고요. 그래서 보통경찰제랑 일부 기본권이 일정이 되는데요. 보통경찰제는 이제 아까 문화통치 때 뭐 했죠? 네, 헌병경찰제도 했잖아요. 그걸 폐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또 기만적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막 겉으로만 잘해주는 그런 통치입니다. 문화 통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찰들도 완전 많이 늘리고요. 경찰 기관들도 완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서 주는 겁니까? 어쨌든요. 기본권도 일부 인정해줬고요. 관리나 교원의 체복 착용, 이 무서운 거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막 언론 자유도 막 기본권도 제한됐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이제 한글신문의 발행을 허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이 기만적설 이제 나오죠. 이제 고등경찰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경찰제와 이제 헌병경찰제도 이제 사이에 이제 한번 잠깐 있었던 게였는데 이제 기존의 경찰제도를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만든 그런 고등경찰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치안유지법도 제정하였는데 이 치안유지법은 이제 부정적인 단체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일본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단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리고 일본에 좀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때 주로 사회주의 단체들도 있었는데요. 사회주의 단체들이 왜 싫냐면 사회주의 단체는 뭡니까? 평등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농민 노동자들도 중요시합니다. 근데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를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신문의 검열도 합니다. 신문도 자유만 준 게 아니라요. 사전 검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삭제돼요, 내용이. 내용 거의 예전 어떤 신문 사진 보면은 막 다 빈칸 돌아 있고 그럽니다.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제도를 개편하여서 이제 협의 설치 뭐 그냥 읽어 쭉 보시고요. 그냥 민족 분열책에 불과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읽어는 보는데 좀 중요하게 읽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식인들이 민족 개조는 자치론 참정론 등을 주장하였다. 교육은 이제 제2차겠죠. 여기는 문화통치는 보통 학교의 교육료는 늘리고 학교 수 일부 중설. 하지만 여기서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취학률이 20% 이하였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입학한 사람이 20% 이하였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 부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좀 산미증식이 뭘까요? 쌀을 증식시키겠다는 거죠. 이거를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공업화가 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공장을 마구 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식민지가 누가 있죠? 조선이 있잖아요. 한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쌀을 얻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쌀을 지금은 좀 부족하니까 쌀을 일단 늘려야겠죠. 그래서 쌀 조선에 이제 품종도 이제 개량합니다. 쌀 많이 날 수 있게. 그다음에 수리시설, 그러니까 저수지 등도 이제 늘리고 이제 비료 공급도 확대시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식이 됐어요. 됐는데 일본이 이제 증식됐으니까 또 쌀을 가져가겠죠. 처음부터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가져가는 양이 이제 증가한 양보다 많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문제 생겼죠. 더 못 살게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더 뒤에 나오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회사랑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이제 신고지로 전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이제 회사도 더 설립되기 쉬워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일본인도 기업 세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일본인 기업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관세 철폐.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관세 철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원래 우리나라 햄버거를 1,000원에 팔고 일본은 5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래서 일본이니까 이게 싸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올 때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붙어서 1,500원에 팔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 1,000원이고 일본 게 1,500원.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거 사 먹겠죠. 근데 관세가 철폐되면요,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세금이, 일본이 우리나라로 그 햄버거 들어올 때 그 붙는 세금이 없어집니다. 일본이 500원에 팔았으면 그대로 500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햄버거가 1,000원이고 일본 햄버거 500원이죠. 누구 거 살 거예요? 당연히 일본 거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관세 철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밑으로 이제 탐구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1910년대 무단 통치 내용. 요거는 제가 직접 탐구해서 써본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연구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미증식 배경, 문제점은 이제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기 수입 문제 100%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안 말했던 거, 조선 농민에 끼친 영향은 이제 조선에 인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했겠죠. 왜냐하면 쌀이 늘어난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뺏어간 게 더 많으면 기존에 살던 것보다 더 못 살게 되니까 감소한 거 맞죠? 네, 만주산 잡곡을 수입하게 됐고, 증산 비용이 조선 소장농의 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산 비용이 조선 소장농에게 전가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가가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막 비료 공급하고 막 수리시설 확충하고, 그러니까 저수지등 세우고 막 품종 개량한 거 다 비용을 나라에서 대준 거가 아니에요. 막 그 소장농들에게 다 그 세금으로 뺏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 비용도 그 조선 소장농들에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든 돈들을 조선 그 소장농들에게 다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떠맡긴 겁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그 쌀 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 떠맡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이제 1930년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안 통치는 1910년대에 이루어졌던 통치고요. 그다음에 문화 통치는 1920년대 통치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제 일제는 이제 민족 말살 정치를 하게 된 게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의 기지로 만들겠다. 이게 병참 기지화 정책이거든요. 배경은 대공황의 영향.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다 혼란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침략 전쟁이 이제 확대하게 되면, 이제 일본도 해서 이제 영향으로 뭐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전쟁으로 이제 해결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나오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제 태평양 전쟁. 미국을 잘못 건드렸어요. 왜 아메리카를 건드려?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일본의 정책은 조선공업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쟁물자의 효율적 생산과 수송이 목적이었고요. 조선공업화, 그러니까 북부지방, 북한이죠. 북한이 왜냐면 지하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부지방에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한 겁니다. 중화공업,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것들을 주로 육성했다. 군수물자 생산 기지와 여기는 막 기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북부가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발생했다. 근데 남면 북양 정책, 말 그대로 남쪽엔 면을 육성하고 북쪽에는 양을 이렇게 하겠다. 남면 북양, 말 그대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공업 원료 확보가 목적이었는데요. 이제 남부 지방의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방의 양사요.
면화는 이제 군복을 만들 때 사용했겠고 양은 식량으로 사용했겠죠.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 아까도 말했듯이 중요전지고 한반도를 전쟁 물자와 인력 공급을 위한 병참기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기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말살 통찰 국가총동원법 제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징용 시켜 강제도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 같은 것도 계속 뺏어간 거예요. 징용 강제징용을 시켰어요. 군함도 영화 봤죠. 그다음에 징병 이제 군대로 막 데려가기도 하고 막 지원병을 받기도 하는데 누가 지원합니까? 미쳤습니까? 어쨌든 여성 노동력도 동원했는데 어우 일본군 위안부 이건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에. 어쨌든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성 정신 근로령이라고 먼저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몸과 정신을 다 바쳐라 이겁니다. 일본에게. 그래서 일할 수 있게 막 도와줄게라는 명목으로 막 잡아갔다가 이제 대부분 이게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이제 성적 노예가 되셨다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이제 목적은 이제 국민들 말 그대로 민족 정신을 말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동원된 건데 내용은 이제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내선 일체를 강조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일본, 까따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하게 되는데 황국 신민화 이게 뭐냐면 황제의 나라 그러니까 즉 일본 그러니까 한국 신민의 서사 암송은 이제 서사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이제 우리는 대일본제국 황제 국가의 신민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계속 외쳐서 맨날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사참배는 이제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이제 신이 된다. 신이 된다. 막 이렇게 신사참배. 그러니까 막 이런 헛된 이런 걸 이제 머리에 세뇌시키는 거죠. 궁성요배, 궁에다 뭐 절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궁에 누가 있어요? 일본에 천황이 있겠죠. 일본 천황이 있는 궁에 향해서 이제 절해라 이 말입니다. 일본식 이름 사용 강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한상혁이잖아요. 일본식 뭘까? 켄타로 뭐 그런 건 뭐 얼굴도 비슷하니까 뭐 켄타로 뭐 그런 식으로 뭐 바뀌었다 쳤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1940년 이제 한글신문 폐간 등 했대. 전에 이제 조선과 동아일보 1920년대 문화통치 때 조선과 막 동아일보는 막 이제 허가 줬잖아요. 그것조차 이제 폐간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 3차 교육령 이제 1930년대니까 제 3차 교육령 이제 한국어가 제2외국어처럼 한국어 선택 과목화가 된 겁니다. 이제 한국어 사용도 금지되었고요. 이제 1941년 이제 기존의 1941년이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왜 그건 다 1930년대 이거 1940년도예요. 아니구나. 아니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기존의 수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쓴 건데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 그냥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안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고 2편도 기대해주세요.